청와대라는 네.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상투 끝으로 딱 쥐고 있는 네. 어떤 그런 코어 기관이 존재할 것이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액팅을 한 사람은 아마 김기춘일 것 같은데 네. 그게 뭘까? 네. 뭔 짓을 하고 다닌 걸까? 예. 하여튼 이 엄청나게 많은 국가 조직들과 공무원들과 군과 뭐 사기업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엮어져 있는 이 세월호의 실체는 네. 사실상 세월호 사건의 실체보다는 그 배후 세력을 찾아냄으로 인해서 네. 역순으로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쵸. 어차피 의심할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치잖아. 이제는 가해한 여기에 참여했었던 여기에 부역했었던 사람들의 진짜 양심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네. 이 안에서 고영태나 그에 준하는 어떤 내부 고발자만 나와준다고 하면 네. 사실 얘들이 만들어놓은 이 허물 좋은 알리바이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네. 아주 구조가 그 약한 거짓말의 고리에 묶여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깨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탄핵이 이제 코앞이니까 숨을 못 쉬고 있을 사람들이 꽤 많을 거잖아요. 해경에서부터 뭐 김문홍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 만행 다 처벌을 받아야 그 형사 처벌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면피를 받고 지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가슴을 졸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면 정말 끝도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거는 믿고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 자기를 아직 지켜준다는 거를 믿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누군가 백업을 해줄 것이다. 그렇죠. 자기한테 위협이 생기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 독박을 쓰게 될 테니까. 김경일도 코너에 몰리니까 녹취록 확인해달라고 대본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4년짜리가 3년으로 감경이 됐죠. 예, 그래서 입을 다시 다물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버티고 있잖아요, 저들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행적과 김기춘의 행적을 제대로 좀 파헤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탄핵되면은 그들의 이너서클이 붕괴될 거다. 네. 좋은 주장이네요. 네.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 해도 김기춘 행적이다. 네, 저는 김기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기춘이 설계했다고 보는 거네요? 아니, 설계를 했다고는 안 해도 지시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용하려고 달려들면 충분히 이용하려고 모양을 짤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공작에 관한 한 그 정도 설계자가 없어. 최고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했어요. 네. 그것이 사고로 무너졌든 네. 고의로 침몰시켰던 네. 이후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컨트롤 타워가 김기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네요. 네. 아 그러네. 오케이.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건이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인 상황이거나 여론이 이 정부에 안 좋게 돌아갈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뒤집었던 게 김기춘이거든. 그렇지. 또 가장 극적인 게 그 유경수 시해 사건처럼 마치 되지도 않는 이상한 놈들을 끌어다가 마치 그 북한의 어떤 배후가 있었던 이제 뭐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야겠지만 일종의 모살 작업을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완전히 그 국론을 이용하는데 바꿔버린 경력이 있는 놈이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만한 노하우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사람 흔치 않거든. 그럼 여기 연관돼 있는 웬만한 인물들 중에 누군가가 이 모든 조작질에 대한 관여를 하거나 그 부분을 설계를 했다고 하면 나도 역시나 김기춘에다 한 표를 주겠어. 이건 최순실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소규모 구멍가게 일이 아니었어. 역시 인물은 김기춘이지. 그렇지, 난놈이지. 도깨비지, 도깨비. 우병우도 광주 지원으로 전화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김기춘이 모사를 했고 네. 여기를 우병우를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네.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네. 모략질을 했다 이런 거죠. 네, 황교안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법무부 뭐 설명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네. 영화 타짜를 보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다 역시 그거는 짝귀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솜씨를 보고 이걸 알아맞히는 제가 거야.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김기춘의 목을 죄려면 결정적인 순간 어디를 털어야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본 게 있나요? 집에 있는 거는 이미 다 정리를 했다고 털렸고. 하고 국정원이야? 우병우 조지는 거죠. 우병우 어디가 국정원? 약한 골일까? 우병우는 끝까지 버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병우 범죄 의혹이 5가지예요. 5가지 중에 처가가 한 3개 있더라고요. 처가 거랑 빅딜을 하면 되겠네. 특검이. 예.
아니 명박에도 참 빼놓으면 안 되는데. 또 명박까지 가나요? 네. 아니 명박에 빼먹었네. 명박에도 빼먹으면 안 되는데. 아 관련이 있어요? 언딘 제가 말씀드릴 때 뭐 들으셨어요? 맞아. 집중하세요. 언딘. 네. 그렇군요. 돈과 관련된데 그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으니까. 네. 돈 먹는 쥐잖아. 네. 저는 오늘 의외였어요.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김기춘이라는 게. 네. 이게 전방위적인 조직이고 이건 절대 해난 사고가 아니라 해난 사고를 빌미로 한 거대한 비리의 블록버스터예요. 어떤 커넥션, 맞아요. 어떤 게이트, 뭐 그런 거야.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그 3주기가 다가오는데 미친 듯이 연구한 결과 김지킨을 조지면 답이 나온다. 네. 그렇지. 야, 이게 정말 난 이게 독립영화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거는 아바타를 뛰어넘는 뭐 블록버스터 대작. 어디 웬만한 거장이 아니면 감히 어떻게 손도 못 대볼 어마어마한 투자와 조직과 사람들과 배우들과 그 밑에 있는 연관된 이게 끝도 없어. 제 호기심이 더 발동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넘버 2는요, 그럼 잠깐. 굉장히 중요해. 넘버 2는. 넘버 2야? 김기춘이 넘버 2를 키우는 사람인가요? 아니. 김기춘이를 조지지 못할 때 누굴 조지면? 황교안이요. 완전히 뜻밖의 지금 얘기예요. 그렇군요. 아니 왜냐면 실제 얘네들이 수사 초기에 굉장히 위험한 짓들을 했어요. 자기가 검사나 이런 쪽에서 나와 있는 입장에서 현직 검사나 판사들한테 전화질을 했단 말이야. 맞아요. 이거는 지가 지 목숨 날라가지 않은, 그러니까 지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했다고 보기엔 너무 힘들고 황교안이나 우병우를 어떤 형태로 그런 압력 전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딱 대한민국에 2명밖에 없잖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근데 황교안이 본 사건 터지고 나서 약 1년 만에 국무총리로 총리가 갔죠. 되죠. 그전에는 법무장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전체 다 수사를 총괄하는 법무장관이었단 말이에요. 유병헌하고 해경에서부터 다 조율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럼 김기춘 못 잡으면은 황교안이라도 잡아야죠. 야, 그렇고 보니까 지금 여기에 관련자들 있잖아. 구속되거나 관련이 있는 자들이 바짝 쫄 수밖에 없네. 지금 손도 못 쉬고 있을 거예요. 네, 황교안이 권한대행이니 얼마나 쫄겠어요. 아, 씨발 세상 족같네. 바뀌어도 그놈이 짝 먹고 있으니까. 마치 그 영화처럼, 그죠? 그런 거네. 내가 이제 저 박근혜만 없으면 김기춘이만 없으면 내가 한번 털어버려야지 딱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우병우랑 황교안이가 우리나라 실세야. 살아있어. 야, 아직도 말 못하겠는데 이런 분위기 있을 수 있지. 우병우 사단의 첫 번째 원이 국정원 2차장으로 있고 꼼짝 못하는 거네. 그러니까 입을 못 대네. 이건 그래서 진짜 아직 세월호는 해난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정치 스캔들이네. 이 정도 이제 흘러오고 보니까.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수사를 하면 보통 이제 밑에 놈들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문을 받아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위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에 백이 너무 든든하기 때문에 밑에 애들이 입을 안 열기 때문에 위에부터 치고 내려와야 돼요. 반대로. 결국 우리 이번 30회 최고 하이라이트는 김기춘은 그 시간에 뭐 했나 이거야 결국은. 제가 제 호기심이 여기서 끝날 줄 알았죠. 3위 우병우야. 그렇게 되는 그 세 놈만 잡으면 되는구나. 답 나오는구나. 야, 이거를 최순실로 잡는 게 아니라 국정원으로 잡게 되네. 그리고 정말 걔들이 이렇게까지 박근혜가 뭐 사실은 박근혜가 한 게 없지.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세월호를 이렇게까지 감추기 위해서 몸부림친 이유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 그 실제 실행범이고 이걸 감추려고 하는 주범이 너무 몸통 중에 몸통인 거야. 몸통 중에 몸통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박근혜를 뒤에서 조정하고 있던 김기춘 일파였던 거지. 그러니까 최순실도 사실 이 세월호 사건에 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을 조진다고 하더라도 걔가 직접적으로 해경이나 뭐 해군에다가 영향을 미쳤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 한 달이 더 걸쳐야 되거든. 맞아요. 근데 그 시간에 그렇게 신속하게 근데 분명히 걔는 헬스클럽 있었으니까 그 시간에 신속하게 이러한 조작질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이제 보니까 정말로 김기춘밖에 없네 대한민국에. 야, 그러니까 정말 생각이 완전히 저는 빗나갔어요. 3명 다. 근데 저 같으면요, 이준석이한테 정권 바뀌고 내가 10억 주고 너 무죄해 줄 테니까 불어봐. 이렇게 빠르지 않을까요? 이준석이요? 이준석 선장? 선장한테.
누구 이준석 선장? 선장할 때. 걔들 뭘 다 알겠어. 저도 아는 게 없어. 걔는 뭐. 지 그 관계된 얘기밖에 모르지. 걔는 그냥 자기 일이 팬티 보여주는 거 끝. 임무가. 끝. 그러면 다음은 김경일이한테 그럼 야, 똑같은 조건을 그러면 걸면. 세월호 산적이 야 이게 내 머리가 완전히 제가 공부를 이제 잘못했나요? 정윤의 최순실 박근혜에서 김기춘 우병우 황교안으로 바뀌었어. 아니 김기춘 황교안 우병우죠. 순서대로. 야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관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게 누군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딱 우리가 답이 초기에 나오잖아요. 말했던 3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네, 누구냐. 그러니까 그리고 해경하고 해군까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최순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민정에서 네. 사실은 4대 사정기관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위에 그럼 김기춘이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말 안 들을 법무부를 네, 황교안이 잡고 있고. 이게 얘기되는데. 일 잘했으니까 총리 시킨 거고. 예. 그런데 이자가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올랐으니 네, 참나.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면 소름 끼친다. 자, 제 호기심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 긴 시간에 2부 시작하기 전에 1부에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도 상당히 고마워요.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끝내시죠. 네. 저희가 이제 전문 방송인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다 보니까 그 방송을 이제 이쁘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코도 풀고. 네, 코도 풀고 기침도 하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열이 받으면 이제 욕도 가끔 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그 정도로 많이 이제 분노가 이제 그 있었던 이제 읽으면서도 스스로도 막 분노를 해서 화가 났던 기억도 이제 여러 번 있고 그래도 이렇게 우선 세월호 이제 진실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 새해가 날아든다에 우선 감사를 좀 드리고요. 예, 저희가 말을 하려는 거는 일반 시민이나 가족분들이 이제 상처가 되는 게 아니고 진실을 좀 밝혀서 어떤 게 진짜다 또는 어떤 게 거짓이다라는 거를 좀 일반 아무것도 힘은 없지만 저희가 그래서 그래도 시간과 그 노력을 좀 투자를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어서 뭉친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시즌 2부도 물론 이제 양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더 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많이 들어주시고 관심에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내 돈 내서 그냥 누가 지들끼리 모이라고 안 했는데 십시일반 모여서 4시간 써가며 4시간 써가며 고시 공부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러니까 자료를 전혀 보면서 알지 못하던 분야를 아유 3년간 고생하신 거 노력하신 거 고맙고요. 세월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안에서 고영태나 그에 준하는 어떤 내부 고발자만 나와준다고 하면 네. 사실 얘들이 만들어놓은 이 허물좋은 알리바이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구조가 그 약한 거짓말의 고리에 묶여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깨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탄핵이 이제 코앞이니까 숨을 못 쉬고 있을 사람들이 꽤 많을 거잖아요. 해경에서부터 뭐 김문홍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 뭐 안행 다 처벌을 받아야 그 형사 처벌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면피를 받고 지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가슴을 졸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면 정말 끝도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은 충분히 이용하려고 모양을 짤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공작에 관한 한 그 정도 설계자가 없어. 최고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했어요. 네. 그것이 사고로 무너졌든 네. 고의로 침몰시켰던 네. 이후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컨트롤 타워가 김기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네요. 네. 그러네. 오케이.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건이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인 상황이거나 여론이 정부에 안 좋게 돌아갈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뒤집었던 게 김기춘이거든. 그렇지. 또 가장 극적인 게 그 유경수 씨의 사건처럼 마치 되지도 않는 이상한 놈들을 끌어다가 마치 그 북한의 어떤 배우가 있었던 이제 뭐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야겠지만 일종의 모살 작업을 해놓고 청와대라는 네.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상투 끝으로 딱 쥐고 있는 네. 어떤 그런 코어 기관이 존재할 것이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뭔가 액팅을 한 사람은 아마 김기춘일 것 같은데 네, 그게 뭘까? 네, 뭔 짓을 하고 다닌 걸까? 예, 하여튼 이 엄청나게 많은 국가 조직들과 공무원들과 군과 뭐 사기업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엮어져 있는 이 세월호의 실체는 네. 사실상 세월호 사건의 실체보다는 그 배후 세력을 찾아냄으로 인해서 네. 역순으로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그쵸. 어차피 의심할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치잖아. 이제는 가해야 하는, 여기에 참여했었던, 여기에 부역했었던 사람들의 진짜 양심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있는 거는 믿고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 자기를 아직 지켜준다는 거를 믿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누군가 백업을 해줄 것이다. 그렇죠. 자기한테 위협이 생기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 독박을 쓰게 될 테니까. 김경일도 코너에 몰리니까 녹취록 확인해달라고 대번에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4년짜리가 3년으로 감경이 됐죠. 예, 그래서 입을 다시 다물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버티고 있잖아요, 저들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 박근혜 행적과 김기춘의 행적을 제대로 좀 파헤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탄핵되면은 그들의 이너서클이 붕괴될 거다. 네, 좋은 주장이네요. 네.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 해도 김기춘 네. 행적이다. 예, 저는 김기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기춘이 설계했다고 보는 거네요. 아니 설계를 했다고는 안 해도 지시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용하려고 달려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완전히 그 국론을 이용하는데 바꿔버린 경력이 있는 놈이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만한 노하우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사람 흔치 않거든. 그럼 여기 연관돼 있는 웬만한 인물들 중에 누군가가 이 모든 조작질에 대한 관여를 하거나 그 부분을 설계를 했다고 하면 나도 역시나 김기춘에다 한 표를 주겠어. 이건 최순실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소규모 구멍가게 일이 아니었어. 역시 인물은 김기춘이지. 그렇지, 난놈이지. 도깨비지, 도깨비. 우병우도 광주 지원으로 전화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김기춘이 모사를 했고 네. 여기를 우병우를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네.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네. 모략질을 했다 이런 거죠. 네, 황교안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법무부 뭐 설명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네.